이 어떠한 법문이든 간에 들어서 나쁜 거는 없어요. 특히 동안가라는 것은 쉬는 시간, 휴식기 시간, 에너지 시간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다 동안가를 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다 알 거예요. 이 뿌리는 머리고, 머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뛰어왔으면 또 1개월은 뛰는 심장을 쉬게끔 해주는 그 휴식기가 필요해요. 계속 마라톤을 해서 9개월 동안 마라톤을 해와 갖고 심장을 뛰게 했는데 계속 쉬지 않고 뛰기만 한다면 오래 못 살지. 왜 운동선수가 오래 못 사냐면 그 운동선수들은 알게 모르게 체력을 되게 많이 고갈을 시켰어. 거기에 따른 보약도 많이 먹지만 젊어서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시켰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그 쉼의 시간을 가져도 다른 이들보다 달라. 그래서 빨리 죽는 거지. 쉼의 시간은 적절한 건데 이들은 또 쉬어야 될 때 뭐를 하냐면 동계 체력 단련 훈련을 하잖아. 그게 치명타를 입히는 거야, 육신에. 가장 중요한 건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동안거 들어오면서 저마다 원을 적어서 올린 것도 이제 동안거 기간 중에 그 원을 세운 만큼 공부를 해서 꽃피는 춘삼월 3월 3일 오면 그때 그거를 이식시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신이 뒤에서 밀어줘 갖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식하면 바람은 내 앞에 오는 인연으로부터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과 내가 얼마만큼 편승해 나가느냐에 따라 갖고 꽃이 어느 정도 피느냐 안 피느냐가 달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3월달은 강남 갔던 제비가 꽃씨를 물고 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작년 가을에 수확 갔던 수확의 씨를 봄에 이식해서 심는다는 것이고, 그 3월은 해가 뜨는 양의 기운이에요. 양지 바른 곳. 3회 양지 바른 곳에 씨를 심어서 4월은 영혼의 달입니다. 기운이 실려야 돼. 3월에 인간이 파종한 씨에 4월에 영혼의 기운이 파종한 씨에 실리지 않으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운은 원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 농작물을 누구를 위해 심고 누구를 위해 수확할 것이냐가 나의 기의 영혼이 실리느냐 안 실리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내 주머니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나 먹기 살기 위해서 전부 일안의 그 씨앗을 파종하는데, 그 4월달이 왜 잔인한 달인가? 영혼의 달이기 때문에 잔인한 달로 표현하고, 또 바람도 이란의 육생의 바람도 많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란의 육생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인연이 물고 오는 바람도 4월달에 같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게 영혼이 함께하는 달이고, 영혼과 인간, 영혼은 음의 기운으로서 자리하는 거고 인간은 양의 기운으로서 자리하는 거고. 근데 이 음의 기운을 우리가 파종한 씨앗에 어떻게 심어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너를 만나는 것도 너를 위해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는 것부터 시작되면 3월 달에 파종한 결과가 4월에 영혼의 기운이 실리질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원인 것이고, 5월은 인간의 달로 자리를 하잖아요. 가정의 달로 자리를 하고 인간 세상을 위한 계절로 자리하기 때문에 5월은 그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내 가족 통해 내 아내를 위해 한 번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차원의 계절로 자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일이 계절을 꼬집어 가면서 이런 법문을 하냐면은 생장수장, 그게 4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동서남북. 차원이 우리 민족은 뚜렷이 나타나는데, 왜냐면 삼칠도선이 삼칠도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4계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나요. 그 삼칠도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경북 울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충주를 지나갖고 저기 서해, 그 대천, 그 황금산 쪽 있는 쪽으로 일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선이 가장 정확하게 사계의 기운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위도상으로 봐도 그 사계의 지점은 미국에서 저 태평양을 짓나 두둑 일본을 거쳐 우리 그 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해갖고 저쪽으로 쭉 넘어가잖아요. 거기가 그 사계의 기운이 가장 정확히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좌우하는 기운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과 중국과 그 너머의 국가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서의 질량이고 생장수장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37도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계의 변화가 뚜렷하고 37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계의 기운이 흐릿해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기운만 있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워졌다 추워지는 기운만 있어요. 북과 남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잡이 질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잡이 질량은 뭐냐? 운용의 주체라는 거죠. 운용의 주체가 중심을 잡아줄 때 활동의 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의 주체는 37도선으로 해서 미국을 거쳐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을 거쳐 쭉 받고 한 바퀴 도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쪽을 거쳐 서쪽으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장수장 질량은 동서 질량. 문제는 중심잡이 질량, 남북이 중심을 잡아주질 못하면 동서 생장수장 질량이 크게 흔들립니다. 일안으로서의 농작물이지만 이안으로서는 인간관계죠. 교역이죠, 교역. 남북이 얼마만큼 중심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동서가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뿔이라는 거고, 중쪽은 해가 중천에 뜬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해 뜨는 곳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그러면 해가 중천에 뜬 중쪽에 가면 우리는 활동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연으로 얘기를 한다면 봄은 동쪽에서 시작되고 여름은 중쪽에서 시작되는 거고 서쪽은 가을로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이 어떻게 맺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중쪽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중쪽이지 중앙에 있어 중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적에 활동력이 가장 완성해. 그리고 이 중쪽은 가지의 육생량과 뿌리의 정신량이 왕래하는 거죠. 뿌리는 머리이고 몸통은 몸통이고 가지는 다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가지는 활동의 주체고 머리는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중쪽에 떴기 때문에 이들은 비즈니스가 그리 뛰어나, 상술이 뛰어난 거지. 중국인들이 본래 상술이 뛰어난 건 지정학적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상술이 뛰어난 거고, 우리는 해가 돋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밤새 음의 기운을 머금은 기운을 쏟고 오르는 미호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량의 차원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 실록은 6월 달에 맞이해요. 실록이 우거지잖아. 6의 열매가 이제 막 맺기 시작하고 알곡이 차기 시작을 해. 7월 달은 천기가 내리는 음의 기운이에요. 3월 3일은 양의 기운으로서 해 뜨는 기운이고, 요때 파종을 해갖고 6월 달에 아름이 들어서 7월 달에 비를 맞을 때 비로소 육생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3월의 양기와 7월의 운기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맞아갖고 8월에 수확이 들어가는 겁니다. 9월에 저장의 차원에 들어가서 10월 달 맞이해갖고 우리는 동한 거 완전히 장. 그래서 그 창고에 저정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장은 창고에 저정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창고에 저정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언제든지 쓰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이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후천시대는 봄,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이 도래하는 시기가 후천시대고 수확의 결과물을 쓰기 위해 자리한 그 시대예요. 이제 비로소 육생을 살아왔다면 이 씀으로 인해 갖고 내 앞에 있는 너와 내가 쓰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시기죠. 그래서 동안거는 내가 나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저정해 놓은 걸 계속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음에 시작되는 그 꽃피는 춘삼월부터 요 저작물을 쓰기 위해 공부하는 그 시기라고 알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써야 되는 이 차원을 몰라요.
뭐를 하냐? 새봄이 됐기 때문에 파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안 가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파종을 내고 이제는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수확한 걸 겨울에 저장한 건 써야 되는 겁니다. 이른 봄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부 주어진 각자의 몫이에요. 선천시대 육생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시대는 저장을 해놓고 나를 위해 파종을 해서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수확을 하겠지만 이제는 인생시대 써야 하는 시대,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죠.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업그레이드 시대란 후천시대하고 선천시대하고 연결해주는 연결의 교과가 업그레이드 시대죠. 근데 여기에 연결의 질량이 뭐가 있냐면 이게 정신량이에요. 화합의 질량. 육생량은 나를 위해 내가 개발해낸 내 욕심의 질량, 사적인 질량이고, 이 사적인 질량에 너를 위해 함께하기 위한 정신량을 부여되면 이 사적인 질량이 공적인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을 그 누구 안에 써도 바르게 쓰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행위가 이렇게 적용되면 우리는 주고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줄 때 미리 결정을 하죠. 너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건가 못 받을 수 있는 건가는 내 선택의 나의 몫인 것이고, 주고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서 못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쓰는 건 너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에 있지 육권사 육생하니에 이게 쓰여지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3월 삼진날에 시작되면 이제는 누가 오냐면 인연이 옵니다.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인연이 오죠.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 인연이, 활동의 주체 인연과 어디서 만나냐면 사회에서 만나요. 가정은 운용의 주체로서 에너지 충전소고, 사회는 활동의 주체로서 행의 현장입니다. 3월 산진날부터 행의 현장에서 인연을 만나. 그러면 이 인연을 만날 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찾아오는 자고 누가 맞이하는 자인가. 인연은 항상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진리입니다. 어째도 변할 수가 없어요. 친구지간끼리 만나는 것도 이로움과 이로움, 아쉬움과 아쉬움이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 내면을 봐도 분명히 나를 리더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따라가야 하는 친구가 있고, 나를 따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요 관계 조절을 잘해야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질 않는데, 요 관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같은 친구라도 우리는 끼리끼리 놀아요. 내 뜻을 받아주는 한테는 나는 쏠리고, 내 뜻을 받아주지 않는 이들은 또 이들끼리 쏠리는 거죠. 이게 쏠려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는 너와 나의 차원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정신량으로서 나를 위해 쏠리면 내 앞에 있는 네가 대들 것이고, 너를 위해 쏠리면 내가 손해볼 것이니까 이 중심,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 중심을 잡아나가기 위해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있는데, 얘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가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3월 달의 결실은 7월 달에 맺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3월 달에는 물질과 물질이 만난다면 이 결과물에 너와 나의 이로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결과물은 7월 달에 나타나는 거죠. 음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의 기운은 누가 발생을 해야 하냐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 이로운 자는 운용의 주체요. 아쉬운 자는 활동의 주체.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고,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아쉬운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운 자의 문제입니다. 이로운 자는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이로운 자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쉬운 자가 되는 거죠. 아쉬운 자가 아무리 하나 되고자 노력을 한다 해도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로운 자들이 어떻게 아쉬운 자의 손을 잡고 나가느냐가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이죠. 봄에 아무리 내가 파종을 잘한다 해도 가을에 들어 칠칠하게 육생의 결실이 맺는 7월 달에 음의 기운이 서리질 않으면
풍년이라는 수확을 맺지를 못합니다. 드러나는 육생 안으로서는 농작의 결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드러나지 않은 이 안의 결실로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봄은 동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동쪽의 해돋 눈땅 뿌리에서부터 모든 삶의 차원은 시작되는 거죠. 내 머리에서부터, 또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은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은 노력의 성과가 여름에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자칫 잘못하면 봄에는 바람이 불지만 여름에는 천재지변으로 후딱 뒤집어져요. 가을에 수확을 못 걷는 거고, 작년 이맘때부터가 코로나19가 왔었죠. 1년이 넘도록 코로나를 잡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인 것이고, 입을 가르고 전부 다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나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기 위해 주어진 표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읽어내는 이들이 없어요.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힘들어요. 4월달부터, 돌아오는 4월달부터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면서 다시 인간들은 본연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떠한 환란이 다시 이렇게 불어닥칠지는 모릅니다. 동안과가 주는 의미가, 코로나로 인해 전부 다 가택연금을 시켰고 마스크를 씌웠어요. 내가 잘났다 말하기보다는 내 말이 만드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기 전에는 아쉬워 찾아오는 상대방을 말을 들어보기에 입을 막아놓은 겁니다. 입을 막지 않으면 아쉬워 찾아온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만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너의 아쉬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법이지, 상대방의 말 들어보기도 전에 내 말이 맞는다,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대입시켜 나간다면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운 자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이로운 자인데, 지금까지 이로운 자들이 아쉬운 자들을 짓누르기 위해 큰소리만 쳤기 때문에 아쉬운 자들이 아쉬움을 면치 못해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대자연의 가르침이 크게 있는 것이고, 양극화 현상이 바로 그로 인해 일어나는 거야. 이론자가 손 잡아주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은 더 일어나. 이거는 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하는 표적이야. 진정으로 아쉬워서 찾아온 자의 손을 잡지를 않으면 하층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절대 나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먼저 가하는 표적이 우리의 경제인들, 이전에 관료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그리고 신앙. 종교는 없어. 신을 흠모하는 신앙 뺏기는 없대도. 언제 종교나 너와 내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정신량이 부과될 때 비로소 신앙은 종교로 승화되는데, 저마다 내 시당이 넣었다고 자기 간판들만 걸어놓기 때문에 간판 보고 안 찾아가잖아. 이 간판 보고 싫어하는데 내 간판이 찾아갈까? 그 어떠한 간판이 와도 한꺼번에 모두가 찾아도 내 안에 품어줄 수 있는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간판들이 없어. 경제적인 면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야? 신앙이란 말이야. 이끌어가는 이들이 스님, 목사님, 신부님, 기타 등등의 이들이고, 또 저마다 그 정신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란 말이야. 왜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의 그 모임 자체를 막아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너는 너의 답, 너의 논리, 너의 생각만 얘기를 하고, 너는 네가 걸어놓은 십자가에 맞는, 당신이 걸어놓은 그 만자에 맞는 불과 성과 도경하면 빠졌지 그 너머의 차원을 넘어갖고 얘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막아놓는 거예요. 왜? 진정 아쉬운 자가 누구인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입을 막아놓은 거지. 내가 입을 뜨는 순간에
내 앞에 찾아온 이의 아쉬움은 찾지를 못해. 그래서 가택연금, 감옥살이를 시작하는 거지. 귀양살이를 시작하는 거고, 그 차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 삶은 지금 한 땀도 안 나죠. 여기서 누구가 올바르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어느 곳에서도 없어. 신앙은 저마다 걸어오는 십자가, 만자, 자기의 신앙의 마크에 빠져 있고 그 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을 못 보기 때문에 내리치는 회초리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 4월 달쯤 되면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면 다시 인간 세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여기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누가 진짜 아쉬워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메워주려 하느냐를 노력하는 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로서 어떠한 표적도 들밖에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 시작하는 게 공부지. 동안고. 그러니까 올해 그 동안고 공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해. 이게 내가 코로나가 4월 달이니 뭐 할 달이니 이렇게 밝혀놓은 것도 아마 그때는 이제 활동이 활발해지니 그때를 맞추어 이제 나의 삶을 펼칠 수 있을 걸 준비하십소서라고 내가 우리 도반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태에 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못 산다면 대자는 이보다 더한 표적을 주어질 거야. 이보다 더한 가택연금을 시킬 거고 이보다 더하게 입 막고 눈까지 막아버릴지도 모르는데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 미세먼지라는 자체가 활동을 제한시켰어. 이 미세먼지에는 어떠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지 몰라. 이 어떠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공기 중에 내 앞에 오는 인연의 바람이 불어간다면 어떻게 흔들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가을에 수확한 건 나를 위해 저장해 놓는 게 아니에요. 꽃피는 춘삼월에 쓰기 위해 저장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내 앞에 인연의 말을 경청해 들을 때 그 쓰임의 경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모든 걸 설득시키기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듣기 위해 또 듣기 위한 시대가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주는 의미, 이까리고 가택연금 시키는 의미를 우리는 좀 바로 알아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때를 위해 동안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오늘 그 동안고 결제 법문이 내가 처음 해서 좀 경황도 없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말이 짧아지고 또 말도 참 부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마 나도 동안고 공부 이 유튜브에 실리는 걸 같이 시작할 거니까 아마 그 같이 발전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